네,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어, 요한계시록 13장의 내용을 여러분 성경책 안 펴셔도 다 알죠? 네, 요한계시록 13장 여러분 여기 틀렸죠? 틀렸죠? 뭐가 틀렸습니까? 다 모르신 것 같은데. 자, 아닙니다. 성경 구절을 보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요한계시록 13장 11절. 제가 여러분하고 이걸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이제 빠졌더라고요, 제가. 근데 보니까 11절이죠. 네. 우리 재림 성도들이 이제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제가 왜 이 설교를 준비했냐면, 음, 예,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또 막 설교하기를 자주 하는 편은 아닙니다. 어, 초신자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 다니엘 계시록을 제가 제 나름대로 아주 상세하게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는 자주 하지는 않는데, 오늘 이렇게 준비한 것은 그 1월 8일 미국 헤리티지 재단이 통일된 휴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게 정책 제안서를 이렇게 정부에다가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10일 후인 1월 18일 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에 13개 지회 중에 대표 지회인 북미 지회가, 미국이죠, 북미 지회가 그 제안서에 대해서 반론이라 그럴까요? 이것을 정책으로 미국이 실현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하면서 우리 이제 한국의 재림신문에도 이것을 이렇게 굉장히 크게 이슈화를 시켜서 기사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기사도 봤을 수 있고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찾아볼 수도 있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제가 성경과 지금 상황을 저 나름대로, 제가 막 영어를 많이 하고 이렇게 미국 생활을 하고 그러지 않아 가지고 깊이는 잘 못 들어가요.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재림 신문이나 기타 자료를 통하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일된 휴일이라고 이름이 이제 됐는데, 쉽게 말하면 일요일 휴업령을 말한 거죠. 일요일 휴업령에 대한 법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우리가 보면 두 짐승이 나오죠.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서 말하는 13장 11절부터 뒷부분에 나오는 땅에서 올라온 두 뿔 가진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올라오는 짐승이죠. 근데 이제 그 성경을 우리가 13장을 여러분이 펼쳐서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정확하게 그 연관을 성경 자체가 그 장에서 시켜놓고 있죠. 용이 첫 번째 짐승을 움직인다 그렇게 됐죠. 용이 첫 번째 짐승을 움직이고, 첫 번째 짐승의 앞에서 둘째 짐승이 행하고, 그죠? 근데 그 둘째 짐승이 온 세상으로 하여금 고개를 첫째 짐승에게 숙이게 하는다라고 이제 제가 조금 표현을 이렇게 해석해서 했지만, 그 표현이 그대로 여기 12장 부분에 보면 그대로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13장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근데 이 13장은 지금 우리의 시대와 직접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하이프이는 각 시대의 대쟁 2 25장과 35장에 정확하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우리 재림 성도들은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사건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지만 그 흐름을 이해하면서 내가 하늘 백성으로서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데 우리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번은 13장과 관련되어지는 사건과 관련되는 건데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저희 집에는 뭐 TV는 없지만 옛날엔 TV 없으면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지만 TV 없다고 하는 말은 별 의미가 없어요. 왜요? 뭐 핸드폰이 다 있고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매스컴 중에 이렇게 그래도 시간이 될 때, 일요일 날 시간이 될 때 보는 게 이제 세계는 지금입니다. 세계는 지금은 토요일 저녁에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저는 일요일 날 유튜브를 통해서 틈이 있을 때 이것을 쭉 봅니다. 뭐 제가 생각할 때 이 공영방송에서 하는 이것들이 얼마나 더 세밀하고 깊이가 있을까 뭐 의문은 들지만 그래도 가장 객관적인 세상의 흐름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했고, 뭐 더 이상 깊이 있게 제가 자료를 찾기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이것은 그냥 꾸준히 보면서 세상의 흐름을 한국에 있지만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에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연재해라든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이슈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정치적인 이슈들, 전쟁과 관련되어지는 이슈들, 그러면서도 이제 미국과 관련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최근에는 이 미국과 관련되어지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뭐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쓰죠. 네,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마가라고 하는 말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Make America Great Again입니다, 그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 마가 독트린이라고 하는 이 책을 찰리 커크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제가 찰리 커크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책 내용에 보면 이런 것입니다. 6가지가 크게 되어 있는데, 첫째,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네. 예전에는 공화당이라 할지라도 전 세계를 아우르면서 도우면서 같이 세계가 갔는데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데 예전 같으면 우크라이나를 도와서 어쨌든 종식을 시키는 것이 미국의 원칙이었다면 지금은 안 그런다. 거기에 왜 참여하냐 이거야. 그 사람들이 싸우는데 우리가 왜 손해 보냐 이거죠. 그런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 민족주의입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우선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반글로벌리즘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세계 구석구석 우리가 챙길 필요가 굳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강한 국경 이민 통제. 다섯 번째, 전통적 가치를 강조한다. 이건 뭘까요? 전통적 가치를 강조한다. 네, 기독교 신앙입니다. 큰 틀에 사람들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섯 번째,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세계의 경찰도 희생자도 아니다. 오직 미국 자신을 위해 행동한다. 이런 말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들을 지금 미국의 트럼프는 그것을 실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미국은 트럼프는 유엔에 속해 있는 여러 위원회에서 거의 3분의 2 이상의 위원회에서 탈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미국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평화위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국 평화위원회 속에 들어오는 나라들 중심으로 미국이 함께 하겠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저는 읽혀졌습니다. 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현직 대통령인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이렇게 아주 몇 시간 만에 이렇게 생포해버렸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이렇게 미국이 마음 먹고 하면 그냥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제일 두려워했다 그래요? 김정은이가 두려워했다고. 그렇죠? 마음 먹으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온 이슈가 이제 그린란드를 미국이 우리가 갖겠다. 거기에 반대되는 유럽의 8나라에게 관세 폭탄을 매기면서까지 끝까지 그것을 고수하겠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런 야욕을 드러내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나타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재림신문이나 북미 지혜가 이것을 이슈화시킨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세상 미국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그 정책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이 재단, 헤리티지 재단이라고 하는 이 재단에서 제안을 한 것이 이제 종교적인 것, 우리가 계속 연구해 왔던 일요일 휴업령과 관련되어지는 법을 제안을 한 것이고, 이 트럼프 이 정부는 이 헤리티지 재단이 제안한 다른 모든 것들을 많이 지금 정책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행해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일요일과 관련되어지는 이것도 트럼프가 마음 먹고 다른 거 정책을 밀고 나가는 것처럼 밀면 그냥 밀고 갈 수 있다고 하는 이제 그런 위기를 말하는 것이죠. 네, 이 헤리티지 재단이 이 제안 이 언제 나온 거냐면 여기 프로젝트 2025라고 하는 것을 2023년에 이것을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책이 900페이지짜리라고 그래요. 900페이지짜리인데 이제 그 속에 정책 제안서 속에 이제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가족을 구해서 미국을 구하자. 그래야만이 250년의 미래의 기초를 놓는다. 미국의 건국 지금 250주년이 되는 모양이에요. 근데 앞으로 250년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뭘 구해서요? 가정을 구해서 나라를 구하자. 어쩌면 이거 우리나라에도 정책으로 하면 통할 것 같지 않아요? 네. 이제 한마디로 일요일을 휴일로 강제해서 가족과 종교 활동, 휴식에 전념하는 날로 만들자고 하는 것이 보고서의 전략이에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일요일을 이렇게 종교적 차원에서 지키자 그게 아니고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일요일에 우리 모든 백성들이 쉬자 이거야. 네. 여러분 미국의 가정들이 그렇게 많이 파괴가 된 모양이에요. 우리나라를 보면 거기는 좀 더 앞서가는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이 정책들을 낸 이 헤리티지 재단의 제안이 그렇게도 힘 있는 재단인가? 제가 뭐 깊이는 아니지만 이런 헤리티지 재단 같은 재단이 미국에는 1000개가 넘게 있다고 그래요. 네. 정책을 제안하는 건데요. 이제 여기에 보면
예,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 연구소들에 대한 현황인데요. 예, 이 보수 진영 후원자라고 그렇게 됐죠. 헤리티지 재단이. 예.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에게 정책을 제안하는 이제 연구소들이 이제 브루킹스 연구소, 뭐 그 다음에 CAP, 그죠? 저는 정확하게 잘은 몰라요. 그런데 관심을 가지면 이것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찾을 수 있습니다. 요즘 정보로. 그래서 이게 이제 보수냐 진보냐 아니면 뭐 이제 중간 진영이냐, 그런다고 해서 아주 정확하게 구분은 안 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정당과 이게 색깔이 이렇게 가까워지는 그런 데가 있는데, 헤리티지 재단은 확실하게 보수 진영의 정책 연구소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보다 더 보수 재단, 이제 특별히 그러니까 공화당 안에서도 트럼프는 더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 또 다른 연구소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헤리티지 재단에서 정책을 제안해 가지고 우리가 아는 그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그 사람에게 정책 제공을 헤리티지 재단이 했는데 60%가 그대로 실현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 레이건은 훌륭한 대통령으로 현대 대통령으로 남아요.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에게 이 정책들을 이 헤리티지 재단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헤리티지 재단 이 프로젝트 2025 속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뉴스를 보고 하신 분들은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미국 연방 행정 각 부의 임명직을 트럼프 정책을 지지하는 충성스러운 공무원으로 대체한다. 이것을 영어로 뭐라고 했는데 제가 잊어버렸네요. 네. 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자기가 정책을 이렇게 하는데 안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무원들도 정무직이 있고 행정 공무원들이 있는데, 정무직은 지도자가 바뀌면 바뀌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 외의 사람들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어. 이런 것들은 미국 사회에 충격을 주는 자료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기후 변화 규제를 해제해 화석 연료 생산을 가속한다. 그러니까 이게 기후 그 협약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탈퇴를 했어요. 왜요? 여기 화석 연료 생산, 그러니까 지구의 어떤 공해, 이것들은 두 번째인 거죠. 네. 교육부 폐지를 시도하고 메디케어 자금을 삭감한다. 오바마 정부 때 이게 우리나라 이렇게 그 의료보험 제도를 부러워해서 미국도 이렇게 나름 이렇게 하는데,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양성, 포용성 프로그램을 중단한다. 불법 체류자의 체포 및 추방을 강화한다. 미국 정부와 사이에 기독교적 가치를 주입하고자 한다. 미국 내의 법 집행 위에 경찰 대신 군대까지도 배치한다. 여러분, 지금 그대로 지금 미국에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게 다 어디서 제안한 거라고요? 헤리티지 재단이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리티지 재단이 일요일 법령을 제안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이제 재림교인들은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이들이 일요일을 통일된 휴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그들의 소스는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가정. 여러분, 가정은 우리도 필요로 해요. 우리 마지막 남은 교회도 가정은 정말 필요하고요. 말라기서의 말씀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그죠?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이렇게 돌아오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2026년 올해 1월에 연합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연합회 총회 때에 앞으로의 재림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뭔가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를 짚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가정입니다. 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일반 교회에 무관심하고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쏟은 정력에 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올바른 정력을 쏟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만 이 교회에 든든하게 남아 있어도 이 교회는 튼튼할 것이다. 튼튼했어요. 하고 앞으로 튼튼할 건데 우리에게 그 비전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굳게 세우는 일을 하지 않으면 한국 재림교회는 위기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게 네 가지 정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제가 광주에 내 있다가 지방으로 두 교회를 짧은 기간이지만 두 교회를 갔는데요. 어린이가 없어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광양교회는 딱 한 명 있어요. 1학년 이전에 어린아이 5살짜리가 한 명 있고 한 명 학생반은 없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 모였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광주에 있는 목사님들은 아주 중책이라고 생각해요. 네. 어린이 학생들에게 정말 관심을 가지고 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광주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 특권이라면 그 특권을 거기에다가 쏟아 넣어야 돼요. 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누가요? 네. 일요일 법령으로 가는 그 첫 초안으로 가정을 가지고 가정을. 그래서 제가 지금 통일교와 관련되어지는 분들 만났는데 정말 통일교인들은 가정을 처음으로 생각해요. 가정. 거기는 결혼을 안 하면 죄악시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연결시키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본 여자들이 엘리트 여자들이 한국의 시골 사람하고도 결혼을 하는 이유가 그들의 머릿속에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진리가 바르지 않아서 그런지 후세대들이 이제 제2세대들이 3세대들이 교회는 있는데 이 진리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또 문제인 거야. 네. 근데 여러분 이 일요일을 통일된 휴일로 가는 이 길이 미국에서 그렇게 쉬울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있다고 해서 막 당장 일요일 휴업령이 금방 내리고 막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이 금방 오고 이런 것들은 제가 성경을 이해할 때의 올바른 신앙관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흐름 속에 내가 중요한 그 가치를 가지고 있고 내가 늘 그리스도와 관계 속에서 바르게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가를 잘 점검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죠? 네. 지금 헤리티지 재단은 종교적인 문제로 시작하지 않는다고 그들도 말해요. 왜냐하면 미국 내에는 유대인들이 분명히 세력 있는 유대인들이 아직도 있고 그 다음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도 미국 내에서 영향력이 없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종교적인 문제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문제를 문화적인 문제로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두가 사회적인 문화적인 문제로 일요일을 튼튼하게 이렇게 다지고 난 다음에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네 하이픈이 이야기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일요일 법을 제안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북미지에서 어떻게 그 발표가 나왔을 때에 성명을 발표했냐면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워싱턴 DC에 기반의 한 단체, 이건 헤리티지 재단을 말합니다. 워싱턴 DC 기반의 한 단체가 통일된 휴일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강제하자고 제안한 것은 모든 미국인의 종교 자유를 심각하게 무시하는 행위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양심의 지시에 따라 예배할 자유가 있다고 믿는다. 지난 160여 년 동안 우리 교회는 어떠한 형태의 일요일 법에도 단호히 반대해 왔다. 이게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기본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 발표가 나오고 열흘 후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이미 160년 전에 엘렌 화이트의 각 시대의 대쟁투의 책을 보면 너무나 정확하고 확신 있게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뭐 그 책을 읽었다면, 그리고 그것의 선지자에 대하여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일들이 분명히 올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살아왔어요.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이루어질 것인데, 재림교회가 그 이루어질 것 아는데 그냥 미국에 탁탁탁 가면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 반항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야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도 진리를 향하여 눈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네, 제가 정리하면서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아까 이 마가에 대한 독트린,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피즘이라고 그러죠. 이 트럼프가 진행해 가고 있는 이 일들을 쭉 해나가고 있는 중요한 이 정책들과 함께 이것들이 실현되게 도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책을 쓴 찰리 클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두 번째 사진에 보면 이 젊은이가 있죠. 네. 네, 이 사람은 미국의 공화당의 지금 현재 최대의 공화당의 단체인 터닝 포인트 USA라고 하는 것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게 청년 시절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대학마다 다니면서 젊은이들에게 정치에 참여하게 하고 그들의 그 정치 참여를 이렇게 지금 아까 이야기한 공화당 중심의 정책의 내용을 그들에게 어필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사람 때문에 등장을 했고 트럼프를 미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반대파에 의해서 저격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었을 때에 미국에 누가 죽은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왔다는 거예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젊은이, 이제 물론 결혼했죠. 이 사람이 죽음에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가 이 사람이 죽었을 때에 국기를 개양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트럼프가 이 사람의 힘을 힘입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죽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이제 트럼프의 이 일들이 가속화할 수 있도록 또 도왔는데, 반대로 이 유명세가 뭘 남겼냐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남기고 죽은 거예요. 네, 우리나라로 아직 번역이 안 됐답니다. Stop in the name of God. 하나님의 이름으로 멈춰라야. 뭐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이 사람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을 지킨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속해 있는 교파가 있지만 성경대로 자기는 개인적으로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래서 이분, 여러분이 쇼츠에 보면 이분이 나오는데 젊은이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활의 패턴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그렇게 어필합니다. 그게 영향력을 많이 미쳤어요. 이분은 우리 생각에 일요일을 그러면 안식일로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이분은 우리가 하는 그 안식일을 말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는 죽었어요. 이 두 가지가 지금 미국에 던져진 거예요. 그죠? 일요일을 통일된 휴일로 이렇게 지금 재단에서 정책을 한 것이고, 이 사람은 안식일을 성경대로 말하는 안식일을 던지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만 지금 던져진 게 아니고 양쪽이 다 던져진 거죠. 그죠? 네. 어쩌면 선악의 싸움의 한 폭일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한쪽만을 보이고 한쪽만을 선을 그냥 그림자로만 두지 않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리하면서요, 두 가지 교훈을 좀 삼고 싶은데요. 들어가기 전에 이거 각시대 대쟁투 581쪽에 각시대 대쟁투에 제가 한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만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원칙이 일요일 효험령이죠. 계시록 13장에서는 짐승의 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원칙이 미국에서 확립되어 교회가 국가의 권력을 이용하거나 지배하게 되고 국법이 종교 행위를 세속적 법률로 강요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교회와 국가의 권세가 양심을 지배하게 되면 이 나라에서의 로마교의 승리는 확실해진다. 로마교는 천주교를 말한 거예요. 그죠? 네, 이것들이 쭉 말한 그대로 일요일을 강요하는 법으로 가면, 네, 교황권이, 그러니까 먼저 나온 짐승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네, 교훈 두 가지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재림교회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교회 안으로 모아야 합니다. 네. 교회 안으로 모은다는 그 이전에 그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잘 심겨줘야 합니다. 정말 그렇지 못했다면 회개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발걸음을 하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이 기별을 정확히 전해야 할,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의 사명이라고 또한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이 사건 하나하나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흐름은 계속해서 갈 겁니다. 그 끝점이 어딘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이런 상황 속에서 잘 지키는 우리 남성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